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시청자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청소부인 줄만 알았겠지? 너를 며느리로 들릴 뻔했단다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아들의 여자친구를 시험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 취업한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회장님이 청소부로 일하면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아들이 사랑한다던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사연 함께 들어요. 저는 이 사연을 전해드릴 사연이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위장까지도 불사하는 강인한 것입니다. 진정한 인격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 고풍스러운 가구와 그림들로 가득 찬 넓은 응접실에서 강인숙은 차분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85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그녀의 손가락에 감긴 진주 반지가 찻잔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사가 정성스레 다듬어 놓은 정원이 보였어요. 그 모든 것이 강인숙이 일궈낸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현관에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숙의 아들 강태준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환한 미소를 띤 채 응접실로 들어섰죠. 그래, 들어오렴. 오늘은 회사에 일찍 출근하지 않니? 태준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32의 나이답게 성숙해 보였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소년 같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11시부터라서요. 그 전에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숙은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생기와 설렘이 가득했죠. 요즘 많이 바빴는데 얼굴색이 좋아 보이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같은 회사 사람이니? 인숙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아니요, 광고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이유진이고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숙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5해 동안 대기업을 이끌어온 경험은 사람을 보는 눈을 갖추게 했죠. 그렇구나. 언제 한번 데려오렴. 만나보고 싶구나. 네, 곧 인사드릴게요. 유진이도 어머니를 정말 뵙고 싶어 해요. 태준이 떠난 후 인숙은 창가에 서서 아들이 회사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도 설렘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저렇게 환한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건 처음이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온 윤비서가 공손히 다가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인숙의 곁을 지켜온 오른팔이었죠. 회장님, 오늘 일정표입니다. 인숙은 일정표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윤비서, 이유진이라는 사람 알아봐 주겠어요? 광고회사에 다닌다는데.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까지 확인해 드릴까요? 모든 것을 알아봐요. 특히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우리 태준이와 정말 어울리는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윤비서는 눈빛만으로도 회장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윤비서는 조사 결과를 들고 인숙의 집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이유진 씨는 현재 중경 광고 대행사 마케팅팀 대리로 근무 중입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실력도 좋다고 합니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청소 담당 직원과 후배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무례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흥미롭네요.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3일 후 동그란 안경을 쓰고 수수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강인숙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청소업체 직원 김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윤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법이에요. 내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그날 오전 인숙은 청소 도구를 들고 이유진이 일하는 광고회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몇십 년간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승리해왔지만 청소부 역할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대기업 회장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이쪽 복도부터 맡아주세요. 청소 관리자가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인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중 그녀는 처음으로 이유진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저기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맞고 청소하시면 어떻게 지나가죠?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태준에게 보여주었을 미소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짜증과 무례함이 가득했죠. 죄송합니다. 인숙은 빗자루를 옮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인숙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투, 태도, 겉과 속이 다르군. 점심시간 인숙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회사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꺼내며 그녀는 주변을 유심히 살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이유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나이 지긋한 남성이 있었죠.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부장님.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유진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러움과 공손함이 가득했어요. 자네 같은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기대하네. 부장이 사라지자마자 이유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어요. 언니, 나 지금 미치겠어. 여기 부장이 또 내 아이디어 들었다고 칭찬하는데 진짜 토할 것 같았어. 하긴 뭐 내가 이렇게 연기해줘야 나중에 승진도 하는 거지. 태준이만 잘 결혼하면 이런 구질구질한 회사 때려치울 거야. 인숙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도시락을 먹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진은 분명 태준이 알고 있는 그 사람과는 달랐어요. 오후에는 회의실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인숙은 유리창을 닦으며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회의실에서는 마케팅팀 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진 대리가 준비한 신규 캠페인 기획안을 들어보겠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이유진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분명 능숙했어요. 하지만 인숙의 날카로운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발표 내용 중 절반 이상이 옆자리에 앉은 신입사원의 메모장에 적혀있는 내용과 일치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간 후 인숙은 회의실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이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기획안을 다 뜯어고쳤잖아. 네가 그렇게밖에 못 짜니까 내가 고생하는 거 아냐? 다음부턴 제대로 해.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인숙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유진은 신입사원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대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신입사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인숙은 빗자루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 인숙은 이틀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 내 모든 동선을 파악했고 특히 이유진의 행동 패턴을 꿰뚫고 있었죠. 손에는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복도 끝에서 화장실로 향하는 인숙의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화장실 청소를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열리며 이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인숙을 보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 이모, 여기 화장실 악취 좀 어떻게 해봐요. 냄새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니까요. 이유진은 자신의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인숙은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이것 좀 버려주세요. 이유진이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용물이 흘러나왔어요. 인숙은 천천히 몸을 숙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유진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화장실을 나갔죠. 하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다른 여직원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팀장님. 이유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 자료 다 준비해뒀습니다. 오, 유진씨, 역시 믿을만하네. 이유진은 화장실로 다시 들어오며 팀장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숙에게 다가왔어요. 이모님, 여기 물 드세요. 너무 더우시죠? 그녀는 생수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인숙은 물병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유진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친절함이 가득했어요. 고마워요. 인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팀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런 직원이 요즘엔 보기 드물지. 유진 씨는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야. 이유진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팀장과 함께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인숙은 물병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오후 회사 구내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인숙은 식당 구석에서 테이블을 닦으며 이유진의 테이블을 주시했어요.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정말 좋은 사람인가 봐요. 유진 씨 복 받았네. 한 여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유진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어머님을 뵙진 못했는데 조금 걱정이에요. 재벌가 어머님이시라. 걱정 마세요. 유진 씨처럼 착한 사람 금방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인숙은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며 대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내 아들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노리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은 분주해졌습니다. 인숙은 쓰레기통을 비우며 이유진의 책상 근처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오늘 저녁에 태준 오빠 만나. 어머니요?
아직 못 봤어. 사업가시라 바쁘시대. 근데 솔직히 어떻게든 상관없어.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냐? 순진한 태준이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걱정 마. 인숙은 쓰레기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자 이유진이 흠칫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청소부 아주머니를 보자 곧 안심한 듯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무튼 결혼만 하면 이 구질구질한 회사 때려치우고 쇼핑이나 다닐 거야. 돈 많은 시어머니 둘 생각하니까 좋다. 인숙은 천천히 쓰레기통을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 사람이 될 수 없어. 저녁 인숙은 다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았습니다. 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예상보다 더 심각하군요. 태준이가 완전히 속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더 지켜볼 겁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태준이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이틀 후 회사 전체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인숙은 청소 용역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회식 장소인 고급 일식당에서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이유진을 쫓고 있었죠. 회식 자리에서 이유진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특히 윗사람들에게 술을 따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유진 씨, 자네는 정말 우리 회사의 보물이야.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길 생각이네. 팀장의 말에 이유진은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인숙은 조용히 빈 접시들을 치우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화장실로 향하는 이유진의 뒤를 두 여직원이 따라갔어요. 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서서 인숙은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 태준 오빠가 어제 프로포즈했어. 곧 정식으로 상견례 한대. 어머니가 바쁘셔서 다음 주에나 만날 수 있대. 우와, 축하해. 근데 진짜 괜찮아? 재벌가 시어머니면 까다로울 텐데. 이유진의 웃음소리가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 몰라, 그냥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냐? 순진한 태준이는 내 손 안에 있지. 결혼만 하면 이 회사 때려치우고 명품이나 실컷 사려고. 인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이유진의 본심을 직접 듣게 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복도로 물러났죠. 다음날 아침 인숙은 다시 청소부 복장으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중 이유진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어제 회식에서 늦게까지 마신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 진짜 이모 지나갈 때마다 구질구질한 냄새 나요. 회사 이미지 떨어지잖아요. 이유진의 말에도 인숙의 표정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유진은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 인숙은 휴대폰을 꺼내 윤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로 충분합니다. 모든 증거를 모으세요. 사무실로 돌아온 인숙은 다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유진에 관한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인숙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유진의 지난 행적들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죠. 성적 조작 의혹부터 전 직장에서의 갑질 문제까지 예상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태준이는 이런 서류만 봐서는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유진 씨가 하청 광고사에 지급 기한서를 3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실제 견적은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횡령이라고요? 네, 하청사 대표와 결탁해 뒷돈을 받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CCTV 영상과 계좌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인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단력 있는 눈빛이 돌아왔어요. 가족 모두 앞에 데려가기 전에 끝내야겠군요. 윤 비서, 내일이 상견례 하루 전이죠? 호텔 라운지에 미팅을 잡아주세요. 어떤 명목으로 잡아드릴까요?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전 미팅이라고 하세요. 예비 며느리를 정식으로 만나기 전에 사모님께서 미리 뵙고 싶다고요.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로 예약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내일 유진이랑 미리 만나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숙은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때로는 잔인해 보이는 진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태준아, 내일 만나보고 이야기하자꾸나. 다음날 오후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는 평일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인숙은 차분히 홍차를 마시며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녀는 오늘 평소처럼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 김순자가 아닌 강건설 회장 강인숙의 모습이었죠. 회장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윤 비서가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이제 저 혼자 해결할게요. 윤 비서는 먼저 돌아가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옆에서 도와드릴 수도. 인숙은 미소로 윤 비서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예요.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죠. 윤비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떠난 후 인숙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안에는 이유진의 횡령 증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인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인숙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있어요. 몇 분 후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이유진이 라운지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앉아있는 인숙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당연했죠. 그녀는 태준의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앞의 여성에게서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진은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강 회장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앉으세요, 이유진 씨. 이유진은 긴장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 노력했어요.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준 오빠가 어머님에 대해 정말 존경하며 이야기했어요. 인숙은 차분히 홍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유진 씨는 우리 태준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유진은 준비된 듯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태준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입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어떤가요? 만족하나요? 네, 정말 좋은 회사예요. 동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습니다. 인숙은 천천히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청소 직원들에게도 친절한가요? 이유진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모든 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때 인숙은 천천히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단정히 넘기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유진 씨. 순간 이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것이 보였어요. 헉, 어머님? 청소부? 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인숙입니다. 강태준의 어머니이자 유진 씨가 매우 무시했던 그 청소부예요. 이유진은 의자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교차했어요. 그게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바빠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숙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법이에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겠지. 그리고 인숙은 테이블 위에 몇 가지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복도와 화장실에서 찍힌 CCTV 영상이었어요. 이유진이 청소부와 후배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더 심각했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실제 견적서, 그리고 부풀려진 금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300만 원짜리 계약을 3천만 원으로 부풀리고 그 차액의 일부를 뒷돈으로 받았군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이유진 씨. 이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으니까. 인숙은 마지막으로 하나의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태준의 이름이 적힌 종이였어요. 내 아들은 네가 보여준 가짜 모습만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진짜 눈물이었어요. 제발, 저 태준 오빠 정말 사랑해요.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인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사람을 밟는 게 아니야. 네가 태준을 사랑한다면 그건 그의 재산과 지위를 위한 거겠지.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야. 인숙은 모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일 상견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들은 경찰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 선택에 달렸어. 스스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태준에게서 멀어지겠다면 나는 이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 이유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인숙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야. 이유진 씨, 아직 늦지 않았어. 인숙은 라운지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이튿날 아침 태준은 어머니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했습니다. 들어오렴. 인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잊은 듯 서 있었어요. 인숙은 아들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앉으렴, 태준아. 태준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유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어머니가 회사에 청소부로 위장 취업하셨다고요? 왜 그런 일을? 인숙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정원의 이슬을 반짝이게 했어요. 태준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네가 선택한 사람이 정말 너에게 맞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단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 나는 그저 이유진 씨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어젯밤에 유진이가 모든 걸 고백했어요. 회사에서의 행동뿐만 아니라 회계 부정까지도요. 인숙은 아들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구나, 태준아. 너에게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어. 다만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태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까지 간섭하시나 싶었죠. 하지만 유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어머니가 오르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인숙은 아들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상처와 함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시는 걸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오늘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는 취소했단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유진이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태준의 얼굴에 궁금증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청소부 일을 직접 하셨어요? 그 힘든 일을. 인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은 값진 경험이었단다. 나도 오랜만에 많은 것을 배웠어. 태준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회사를 이끌면서 저를 키우시면서 항상 강인하셨어요. 인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처럼요. 강인함은 필요할 때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그 강인함이 타인을 짓밟는 데 쓰여서는 안 되지. 잠시 후 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드리러 왔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태준이와 이야기가 끝나면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윤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태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이 일이 없었다면 유진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감사해요. 인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눈이 멀면 안 돼. 진짜 사랑은 상대의 모든 면을 볼 수 있을 때 시작되는 거야. 태준도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어머니. 인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태준아. 그날 저녁 인숙은 집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유진 씨가 로비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고 있지만 인숙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들여보내요.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요. 내가 만나보겠습니다. 몇 분 후 화장이 번진 이유진이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쥐고 있었어요. 앉으시겠어요? 인숙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유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의 우아한 여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왜 이러세요? 저 태준 오빠 정말 사랑해요. 우린 잘 살 수 있어요. 인숙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유진 씨, 태준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별을 선택했죠. 이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변할게요. 인숙은 책상에서 일어나 이유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네가 태준에게 보여준 모습과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 모습의 차이가 너무 컸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였지. 이유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모두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죠. 당신은 들켰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 같군요. 이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다시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제발. 인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지 사람을 밟는 게 아니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야. 이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횡령.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건 내 선택에 달렸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사의 피해액을 배상한다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을 거야. 이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태준과의 관계는 끝났어. 그건 분명히 알아두길 바라. 이유진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숙은 그녀에게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하세요. 우리 법무팀 담당자예요.
그분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줄 거예요. 이유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진이 문을 향해 걸어갈 때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유진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태준은 이유진이 떠난 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인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괜찮다면 나도 괜찮단다. 태준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어쩌면 더 나은 인연이 있겠죠? 인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린 조금 늦더라도 바른 인연을 기다릴 거야.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일주일 후 이유진이 다니던 회사 사무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유진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며칠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 메일로 공식 사과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유진 씨가 왜 갑자기 나갔는지 알아?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요즘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 특히 신입사원들이 활기차 보여. 그때 청소 직원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이유진이 무례하게 대했던 그 복도였죠. 이모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한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청소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 닦아야 할 마음이 많아서요. 직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부는 다름 아닌 강인숙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위해 위장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청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강건설 본사에서는 윤 비서가 태준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도 청소 일을 하러 가셨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일주일에 2번 오전에는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태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다워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하시니까요. 윤 비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지위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고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그 가르침,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인숙은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지. 진심 없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고 진심 있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 법이야.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재벌가 회장이면서도 청소부의 일을 경험한 그녀는 이제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보는 세상이 더 많은 것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차를 기다리며 인숙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인숙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좋아. 맛있는 것 먹자.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과 존중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녀가 청소부로 위장한 경험은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를 시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도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여정이었어요. 인숙은 운전석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평범한 청소부로 살았던 일주일이 그녀에게 준 깨달음은 30년 회장 생활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며 인숙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권력과 지위 앞에서가 아니라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도로 위에 봄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이 그녀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지혜가 되듯 인숙과 태준의 이야기도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사람을 알 수 없다. 진심 없는 사람은 결국 드러나고 진심 있는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 그것이 삶의 이치다. 변장했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외모가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편안한 거짓보다 더 값진 법이죠. 강인숙 회장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는 진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다양한 사연들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실감나고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듣다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